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말 참 아름답게 들리죠. 하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될 때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기억,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 생각보다 더 험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혼은 설렘으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기쁨,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러나 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혼 가정의 이혼율이 초혼보다 7배나 높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많은 분들이 재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어 재혼 후 맞닥뜨리는 경제적 갈등, 자녀 간의 상속 문제,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상태까지 하나씩 대두되는 이 문제들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해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종종 무너지곤 하죠. 오히려 오래도록 고집해온 습관과 삶의 방식이 갈등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큰 고독과 상처를 경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요. 오늘은 나이 들어 재혼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발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놓칠 뻔했던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노년의 설레임과 만남.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찾아온 새로운 만남은 우리가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두근거리는 일이죠.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고 삶의 활기가 더해집니다. 상대방의 작은 관심과 배려, 손을 맞잡고 걷는 산책, 따뜻한 차를 나누며 나누는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설렘이 정말 재혼이라는 큰 선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설렘은 강렬하지만 그만큼 일시적입니다. 재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첫 만남에서 느낀 설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결혼 생활의 복잡한 현실과 충돌하면서 점차 퇴색됩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느꼈던 흥미와 기대가 상대방의 현실적인 문제와 책임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 설렘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설렘 뒤에 숨겨진 문제를 살펴볼까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느꼈던 부분이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일 뿐일 수 있습니다. 재혼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르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기회 없이 관계가 깊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설렘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에 휩싸인 채로 결혼을 결심했다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차이를 마주하게 되면 실망감은 2배로 돌아오곤 합니다. 서울 토박이 68세 김현수 씨와 인천 토박이인 65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은 한 지역 복지관의 컴퓨터 교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인 사진과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죠. 만날 때마다 김 씨는 이 씨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이 씨는 자신이 쓴 시를 낭독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정말 잘 맞는다는 확신 속에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씨는 늦잠을 자고 가볍게 스무디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편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함께 하길 원했지만 이 씨는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는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불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쌓이면서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주말마다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지만 이 씨는 쇼핑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선호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단순히 즐거운 순간만 나누기보다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계획,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렘의 순간이 사라지더라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공통된 취미를 찾거나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남이 설렘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현실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재혼 후에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혼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파트너를 만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렘은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지만 그 설렘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혼의 여정은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설렘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으로 시작한 재혼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준비가 된 재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렘 뒤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인 정서적 거리감과 외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삶에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도 정서적 연결이 부족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혼 관계에서 정서적 거리감은 단순히 대화가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쌓아온 경험이 다르기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접어들수록 고착된 습관과 성향이 관계 형성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친밀하게 느껴졌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철 씨와 69세 이은숙 씨는 부산시 노인대학에서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삶의 철학을 공유했고 대화도 잘 통해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거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 씨 역시 김 씨의 차분한 성격에 호감을 느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며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 씨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강연에 함께하길 권했지만 이 씨는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다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이 씨와의 대화 주제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이 씨 역시
김 씨의 강요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며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이 씨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 씨가 좋아하는 책이나 취미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씨 역시 김 씨의 강연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부담감을 줄이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공통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감의 기회가 늘어나고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김영철 씨와 이윤숙 씨의 경우 이 씨가 김 씨의 강의를 직접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기대치의 조정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동반자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의 완벽한 이해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적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갈등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통된 목표를 찾고 현실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노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서적 연결이 강화될 때 비로소 재혼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혼 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생활 습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재혼을 결심한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꿈꾸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설렘과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의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호 씨는 70세에 은퇴 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고 하루를 계획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그와 재혼한 박선희 씨는 72세의 전직 미술교사로 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아침잠이 많아 김 씨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도 여전히 잠자리에 있는 날이 많았죠. 처음에는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밤늦게 작업하는 걸 이해하려 했고, 박 씨는 김 씨의 아침형 생활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고, 박 씨는 남편이 아침에 보내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점점 감정적 거리로 이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살아온 방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반복될수록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갈등은 다른 문제들과 엮이면서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습관은 수십 년간 형성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습관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조율입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김정호 씨와 박선희 씨의 경우 아침 시간에는 서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하루 중 공통된 시간을 정해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율은 각자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의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자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습관이 충돌한다면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김 씨와 박 씨는 저녁 산책을 통해 서로의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두 사람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갈등이 생길 때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관계의 단점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걸 배운다면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입니다. 결국 생활 습관의 차이는 부부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재혼 후 자주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와 갈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경제적 계획과 우선순위를 통합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는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전에서 68세에 재혼을 결심한 박재성 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그와 재혼한 동갑 김수미 씨는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재혼 후 박 씨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 씨는 생활비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박 씨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박 씨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꼈고 김 씨는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관계에서 재정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관계의 균형과 직결됩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녀들이 관여할 경우 갈등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의 자녀들은 김 씨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의심을 품었고 이는 가정 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재혼 과정에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재산, 부채, 수입 및 지출 패턴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결혼 후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재성 씨와 김수미 씨의 경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재구성했고 이는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재혼 후에도 개인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재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 분배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유산 계획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일부를 공증하거나 자녀와 재혼 배우자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집을 꾸미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김수미 씨는 박재성 씨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기부를 계획하며 공동 목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정적 문제는 재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계획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데 필요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재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 봅시다. 재혼은 두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재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가정의 합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한정우 씨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성인 자녀 둘을 키워냈습니다. 72세가 된 그는 외로움을 덜기 위해 68세의 정미경 씨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정 씨 역시 자녀가 있었고 두 사람은 재혼이 각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자녀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한 씨의 자녀들은 정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고, 정 씨의 자녀들은 한 씨가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점점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은 단순히 재산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새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재혼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정우 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재혼 결정의 이유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는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부모로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는 것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우 씨는 지역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족 상담을 진행하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시간과 인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자녀들은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구성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과정을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다져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적절한 대화와 경계 설정,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6번째 문제,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은 관계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두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지만 동시에 서로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른 부담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정민 씨는 70세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68세의 유경화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취미인 등산을 즐기며 가까워졌고 재혼 후에도 활기차게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 씨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당뇨병과 관련 합병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건강 문제는 이 씨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병의 유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 약물 관리, 식단 조절 등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일이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때 간병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부담은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정민 씨는 유경화 씨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등산과 같은 취미를 포기하고 매일 식단을 준비하며 병원 동행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 씨를 돌보는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점점 지쳐감을 느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간병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정서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을 받는 쪽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 간병을 하는 쪽은 희생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솔직한 대화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만약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 씨가 이정민 씨와 재혼하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간병 계획을 세웠다면 두 사람 모두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둘째, 전문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간병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 복지 서비스나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정민 씨의 경우 지역 노인 복지센터를 통해 간병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다시 본인만의 취미인 등산을 갈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경감되었습니다. 셋째, 개인의 건강 관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곧 배우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 중에도 이 씨는 하루 30분씩 혼자 산책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이를 통해 간병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재혼 후 건강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재혼의 한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재혼 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와 현실적인 계획이 있다면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담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혼에 있어서 항상 마주쳐야 하는 7번째 문제인 사회적 편견과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장벽 중 하나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혼에 대한 시선은 더욱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정을 방해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강준호 씨는 73세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강 씨는 배우자를 잃고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고 같은 지역에서 만난 69세의 이정화 씨와 가까워지며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소식을 알리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며 비난했고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 나이에 재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은 이정화 씨를 두고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편견은 개인의 선택을 폄하하고 새로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외부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 내부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엔 주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면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왜 이 관계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준호 씨는 이정화 씨와 재혼을 결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선택은 내 삶의 외로움을 채우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반박입니다. 강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재혼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했고 이는 친구들과 자녀들의 시선을 점차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재혼 소식을 전할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먼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결정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재혼의 이유와 배우자의 진심을 설명하며 재산 문제나 기타 우려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강 씨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이정화 씨가 재산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지역에 재혼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강 씨와 이정화 씨에게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극복한 사례를 들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시간과 인내심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신뢰하며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결국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은 재혼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결심과 신뢰입니다. 외부의 시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재혼 후 흔히 발생하는 8번째 문제, 자유의 상실과 통제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죠. 바로 자유의 상실과 통제 문제입니다. 이는 재혼 후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김석훈 씨는 은퇴 후 73세에 재혼했습니다. 그는 오랜 독신 생활 동안 아침 산책과 서점 방문, 혼자 영화 감상하기 등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웃의 소개로 69세의 이혜란 씨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며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씨는 부부라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산책 가는 것보다 나랑 같이 시장에 가는 게 낫지 않아? 라며 그의 산책 시간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김 씨가 서점에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자신이 과거의 자유로운 일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재혼 후의 자유의 상실은 단순히 행동의 제약을 넘어 서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동반자를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동시에 각자가 쌓아온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자유에 대한 갈등은 관계의 큰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서로의 삶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훈 씨와 이혜란 씨의 경우 서로의 개인 시간을 정해두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 산책과 서점 방문 시간을 확보했고, 이 씨도 혼자 요가 수업에 다니며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간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해야 할 일과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주말 저녁만큼은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고 주중에는 각자의 일정을 자유롭게 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의 기대치를 조정하며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간의 감정과 요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제와 간섭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기대치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더 좋은 상태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이해하며 남편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공통의 활동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좌에 함께 참석하며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갔고, 이는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혼은 각자의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두 사람만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재혼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 후 맞닥뜨릴 수 있는 9번째 문제, 정서적 충족과 기대의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혼 후 예상치 못했던 정서적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관계에 긴장이 생기곤 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욱 심화됩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수 씨는 배우자를 잃은 뒤 홀로 지내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65세의 동갑내기였던 김은숙 씨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혼자가 아닌 삶을 꿈꾸며 김 씨 역시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편안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김 씨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지만 최 씨는 상대가 자신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김 씨는 최 씨가 자신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정서적 기대의 차이는 점점 깊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재혼 후 정서적 충족의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납니다. 이는 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 요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거나 묻어두기보다는 무엇이 불만인지,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 공감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기 위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기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의 정서적 표현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 씨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연결을 원했지만 김 씨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 씨는 김 씨가 좋아하는 독서 시간에 동참하며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김 씨는 최 씨와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주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의 정서적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최 씨와 김 씨는 매주 산책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는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충족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더 나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 씨는 김 씨가 모든 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그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 충족과 기대의 불일치는 재혼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10번째 문제,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도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혼 가정에서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민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재산 분할, 유산 상속, 그리고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종환 씨는 75세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해 두었고, 배우자를 잃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68세의 박지연 씨와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이 씨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박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 씨와의 혼인 신고를 막으려 했고, 이 씨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 재산이 박 씨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법적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기존 가족과의 법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은 재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갈등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 상태와 상속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종환 씨는 재혼 초기에는 이 부분을 간과했지만 갈등이 심화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과 유산 계획을 명확히 공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전 계약은 두 사람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지연 씨는 혼인 전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명확히 상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종환 씨 역시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종종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가 기존 가족의 재산과 관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재혼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고, 재산 관리와 상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불안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재정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종환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산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재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모든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와 재산 분쟁은 재혼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준비하고 서로 신뢰하며 해결해 나간다면 재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재혼은 단순히 설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주제는 재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 조언을 담았습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와의 갈등, 생활 방식의 차이, 정서적 충족의 어려움, 건강 부담, 사회적 편견, 자유상실, 법적 문제 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숙제이지만, 이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삶의 후반부에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열망이든 그 출발점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보듬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재혼은 진정한 행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동반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관계는 분명 가능합니다. 인생의 계절은 바뀌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더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행복과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